창업자가 꼭 알고 대응해야 하는 분야를 콕 집어보려고 합니다. 고금리 시대의 스타트업, 이제 금융을 해야 할 때라는 주제로 인사이트를 나눠주실 고이드의 권영인 CBO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이드의 권영인이라고 합니다. 점심시간인데 이렇게 자리에 남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고이드에서 CBO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앞서 소개받은 것처럼 고금리 시대의 스타트업, 이제는 금융할 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뉴노멀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약간 유행처럼 썼던 단어인데 코로나 끝나면서 이제 조금씩 잊혀지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또 뉴노멀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고금리 뉴노멀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 기준금리로 5년 트렌드를 준비했는데요. 금리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올랐죠.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가 아시는 것처럼 거의 한 10배 정도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거의 제로금리 시대에 살다가 이제 이 고금리라고 하는 뉴노멀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금융에 대한 정의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금융이라고 하면 뭐 다양한 정의가 있겠으나 그냥 간단하게 자금을, 그러니까 금전을 융통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이제 고이드는 이 금융을 어떻게 정의하냐? 결국에는 성장하는 것에 그 금전을 융통하는 일이라고 고이드는 스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이 그래프는 글로벌에서 가장 큰 그 50개의 회사의 분포를 나타낸 건데 거의 대부분 미국에 있습니다. 10년 트렌드를 봐도 미국은 증가했고, 그리고 중국은 증가했고요. 유럽은 줄었고, 그리고 일본과 한국도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하고 이제 유관한 미중일 그리고 한국의 차이를 보면은 이제 GDP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요. 미국은 굉장히 올라갔고요. 우상향했고, 그리고 중국은 이제 우상향하다가 조금 꺾였고요. 그리고 일본, 유럽, 한국도 다 꺾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에는 성장하는 곳에 돈이 흘러갔는지가 이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서두를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국가에만 중요한 아젠다냐? 그렇지 않고 여기 모인 우리 스타트업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인 것이죠. 여기 이제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원인 20가지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이제 1위가 마켓에 니즈가 없다 이고 2위가 자금 융통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국가에도 중요한 아젠다지만 이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스타트업에게도 자금의 융통이라고 하는 금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고금리가 그러면 이 금융의 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스타트업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생각을 해봤을 때 금리는 돈의 값이거든요. 돈의 값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오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은 돈이 계속 흘러야 되는데 굉장히 보수화되겠죠. 그리고 특히 성장이 있는 곳에는 위험도 같이 있기 때문에 금융은 훨씬 더 보수화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스타트업에게는 항상 위험이 따르잖아요. 근데 성장에 흘러야 되는 금융이 그쪽에 더욱더 흐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이드는 스타트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저 포함해서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공감대일 건데요. 심지어 고이드는 스타트업이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한민국 GDP의 80%를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무슨 미친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미국을 보면 애플, 아마존, 알파벳 다 스타트업이었잖아요. 고이드도 한국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한국 스타트업에 돈이 흘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이 변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곳에 돈이 흐를 수 있도록 금융이 변해야 되는데
저희의 이 고이드의 믿음의 근간은 그 저희 김한기 창업자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 김한기 창업자는 그 평생을 금융권에서 계셨어요. 그래서 브로커로 시작하셔서 그리고 애널리스트 그리고 알펜투 자산운용에서 한 1.5조를 스타트업에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시면서 금융과 좋은 기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평생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게 분명히 오는 미래이고 그리고 한국도 미국처럼 스타트업이 이 GDP의 80% 이상을 차지할 거다라는 믿음이 생기셨는데 그거에 금융이 기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철학을 근간으로 고이드를 설립했고 고이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스타트업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가지 단어를 더 만들었는데 혁신성장 스타트업. 그 혁신성장 스타트업은 앞서 말씀드린 그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기준을 따르는 스타트업이라고 저희는 내부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에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인터넷 혁명의 본질은 공간의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은 학원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보면 오프라인에 학원을 열어요. 그 다음에 사무실 하나 구하고 강의장 하나 구하고 선생님 한 명 고용해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메가스터디는 어떻죠? 그 강의장이 수만 개, 수십만 개죠. 수백만 개까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데이터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굉장히 그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성장하는데 예전에는 초 단위로 모을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의 레버리지와 데이터의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 기업의 이익을 굉장히 J커브의 형태로 극대화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것은 선행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쿼티 영역에 선행적으로 투자를 해야 개발자도 많이 뽑고 데이터에 많은 투자를 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도적 적자라고 부르죠. 그 의도적 적자가 있어야만이 저렇게 큰 J커브를 그리는 이제 회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 저희는 쿠팡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분기당 2천억씩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됐지만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쿠팡 적자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길고 긴 J커브를 이제 그리면서 굉장히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많아져야 되고 이런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한민국의 GDP의 80%를 이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회사들한테 여전히 같은 기준으로 금융을 제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같은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한 몇백억 투자 받았어요. 그리고 뭐 트래픽도 잘 나와요. 근데 이제 대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찾아가요. 저희 이런 스타트업이고 창업자도 너무 훌륭하고 투자자도 훌륭합니다. 대출해 주세요. 그럼 이제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만나죠. 오프라인에 담보 있나요? 영업이익 나시나요? 이 두 질문을 받으면 그 어떤 스타트업도 예스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특히 혁신성장 스타트업이라면.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 온라인에 공장을 짓고 온라인에 플레이스를 만들잖아요. 쿠팡도 온라인에 엄청난 몰을 지은 거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담보물 저희 패스트 5 공유 오피스 쓰는데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업이익 아까 이제 의도적 적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만약에 컷오프를 하면 바로 이익이 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의도적 적자를 내고 있고 선행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아니 그래서 영업이익이 나세요? 라는 질문밖에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평가됩니다. 저평가되면 당연히 대출을 받지 못하죠. 근데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크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이런 문제를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례 없는 그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 그래서 이 뉴노멀 시대에 금융은 더 보수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가뜩이나도 안 줬는데 가서 대출 좀 해주세요 하면 더 보수화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답이 없는 걸까요? 아마 뭐 이 답이 없었으면 제가 여기 이제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오늘 제가 드리는 답이 정답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고이드가 생각하는 좋은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저희는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그 혁신성장 스타트업이라면 저희는 이제 세 단계를 제안 드리는데, 첫 번째로 기업의 변동비와 고정비를 사업의 본질에 맞게 분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동비와 고정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변동비는 매출이 남에 따라서 변동하는 비용이라서 매출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어떤 물건 하나 파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다, 그럼 변동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후드티를 하나 만들어서 판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 후드티를 어딘가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고 작업을 해서 팔잖아요. 그러면 그 후드티 값은 변동비인 거죠. 성장하려면 후드티를 10,000장, 20,000장, 30,000장 사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고정비의 대표적인 것은 인력입니다. 그렇죠? 저희의 뭐 상관없이 계속 나가는 인력. 근데 이제 인력도 변동비성 인력이 있고 고정비성 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업의 본질에 맞게 파악하셔야 된다. 그래서 회계 기준에 따라서 매출 원가, 예를 들어 뭐 사스 회사예요, 아니면 플랫폼 회사예요. 우리 원가 별로 없으니까 저희 뭐 변동비 얼마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회계사가 봤을 때 왜 이렇게까지 잡으세요? 할 정도로 변동비를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분을 한 상태에서 공원이익을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공원이익을 내는 엔진을 만든다. 그러니까 공원이익도 처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영업이익 바로 전 단계의 이익입니다. 매출에서 설명드린 변동비를 빼면 공원이익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고정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영업이익까지 가려면은 공원이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공원이익이 안 나면 영업이익은 안 나요. 로지컬하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변동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사업의 본질이 뭐지? 거기서 남들은 변동비라고 정의하지 않지만 우리는 여기를 변동비로 정의한다 라고 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스 회사니까, 아니면 플랫폼 회사니까 공원이익 90%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분기장을 까보면은 공원이익률이 거의 마이너스인 회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사서 굉장히 막 한 5,000원에 파는 거죠. 그럼 이제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자금의 경색이 오는 거죠. 그래서 공원이익 엔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변동비를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하나의 개념, 유동성 최적화라고 하는 개념을 드리려고 하는데, 회사의 유동성을 최적화하셔야 돼요. 근데 유동성은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에요. 돈, 현금. 회사에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 현금의 드나듦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죠. 줄 돈은 최대한 천천히 줘야 되고, 받을 돈은 최대한 당겨받아야겠죠. 그래야 유동성이 최적화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이 회사를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면 회계 기준으로는 흑자가 나는데 회사가 망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흑자 도산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너무 잘 돼요. 막 글로벌에서 막 그 매출이 막 나고 주문이 막 미친 듯이 들어오는데 도산하는 거예요. 왜냐면 현금이 없어서. 그런데 그 상황이 돼서 은행을 찾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이슈가 있어서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은 굉장히 멘붕에 빠지게 되는 요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한 현금은 장기 성장 목적으로 이제 선행 투자한다라고 하는 이제 로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선행 투자를 해서 이 엔진의 크기를 키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후드티 하나 팔아서 처음에 이제 장사로 시작하시겠지만 비즈니스를 빌드업해서 이게 지금은 적자지만 나중에 쿠팡처럼 엄청난 흑자를 낼 수 있는 이 엔진을 계속해서 키우는, 그래서 훌륭한 개발자들도 모시고 데이터 인력도 모시고 AI도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다 고정비 투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죠. 이 고정비 투자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투자를 받게 되죠. 여기 투자자가 많이 오셨지만, 근데 이렇죠. 만약에 이 현금이 잘 돌아서 이 현금을 내가 투자받지 않고도 내 엔진 크기를 키우는데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에쿼티를 팔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에쿼티 투자자한테 가서 우리의 피 같은 에쿼티를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나오죠. 지분 이석.
그럼 나중에 상장을 해야 되는데 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장을 못 하죠. 그래서 뭐 투자자 좋은 일만 시켰다 막 이런 또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시고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한다. 그다음에 공헌이익을 반드시 내게 한다. 그다음에 그것을 선행 투자한다. 이 세 가지 관점을 꼭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이드는 그래서 뭐 하는 회사인데? 라고 하면 혁신성장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즉 유동성을 최적화드리는 회사입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것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는 유동성 최적화입니다. 여기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저희 고객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법인카드를 발행하고 운영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법인카드를 발행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창업해서 한 100억 투자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카드가 필요하잖아요. 뭐 사스 결제도 해야 되고 AWS 결제도 해야 되니까. 근데 은행에 가면 한도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법인카드는 본질적으로 대출이거든요. 45일짜리 무이자 대출이에요. 1일부터 30일까지 쓰고 2월 15일에 갚으시잖아요. 개인 카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너네가 투자 많이 받았어도 생긴 지 3개월밖에 안 된 회사한테 어떻게 1억 한도를 주겠어? 라는 게 기존 금융권의 논리인 거죠. 근데 저희는 그것을 저희의 역량, 실시간 데이터 역량과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로 충분한 한도를 저희만의 크레딧 시스템으로 측정해서 발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최적화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고이드가 발급한 회사가 한 10,000개사쯤 됩니다. 이 중에 한 2,700개사가 저희 신용 법인카드를 쓰고 계세요. 그렇게 저희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신용카드 너무 좋다. 그래서 막 쓰시는데 이 지출을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본질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저희가 많은 투자를 해서 이렇게 지출을 잘 관리하실 수 있는 툴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이드 법인카드를 쓰시면 지출 관리가 무료인데 이런 겁니다. 예전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 계시면 이제 쓰고 영수증 처리하려면 풀칠해야 되잖아요. 보고하려면. 근데 저희는 이제 앱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처리하고 경비 정책에 맞춰서 올리면은 대시보드에서 정리되고 다운로드해서 그냥 더 좋은 양식으로 올리는 것까지 저희가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한 2,000사 정도가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스타트업을 이제 고객으로 모시다 보니까 그 고객들한테 세일즈를 하고 싶어하는 벤더사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든지 뭐 AWS 그런 툴들인데 그래서 저희한테 많은 할인 혜택을 줄 테니 세일즈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오퍼가 많았거든요. 근데 뭐 저희는 이런 이익보다는 이렇게 고객들이 모여서 생긴 이익이니까 고객한테 돌려드린다는 원칙을 가지고 많은 할인 혜택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이드 카드를 쓰시면 지출 관리 무료고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이런 맞춤 구독 서비스도 굉장히 큰 할인으로 이용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파이낸스 회사니까 그래서 스타트업 법인카드는 45일짜리 무이자 대출로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스타트업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금 이슈가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금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풀어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비스화하고 제품화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클로즈드 베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광고비, 특히 변동비에서는 광고비를 많이 쓰시니까 그런 광고비도 저희가 최적화해드리고 그다음에 사입도 대행해드리고 등등의 서비스를 저희가 클로즈드 베타로 한 42개사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5일짜리 그다음에 45일 이상의 그런 금융상품들을 다루면서 크레딧을 측정하고 그다음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량을 저희가 쌓고요.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계속 제품 라인업을 이제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창출한 신용이 한 7천억 원 정도 되고요. 앞으로 이거를 조 단위 이상으로 계속해서 창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을 가장 잘 이해하는 B2B 금융회사가 되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고 미션입니다. 저희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년간 10,000개사 정도의 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뭐 신용카드만 발급해 드린 게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하고 대금이 밀리시거나 연체가 되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주세요. 비즈니스가 되게 힘들다 혹은 어떤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 금융사처럼 어쩔 수 없죠. 추심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비즈니스를 같이 들여다봐요. 그래서 무슨 이슈가 있으실까 같이 연구합니다. 뭐 자금의 이슈 아니면은 뭐 인력의 이슈, 사업의 이슈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딥다이브 하면서 그 고객의 니즈들을 수취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 데이터, 재무 데이터로 풀어나가는 역량들을 계속해서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니즈를 연구해서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금융을 최적의 타이밍에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적의 타이밍이라 함은 내가 내 니즈를 알기도 전에 당신의 상황이 이러니 이런 상품을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늘어나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최적화되면서 그 공원이익 엔진이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투자자와 협상을 하더라도 그리고 뭐 브릿지를 하더라도 내가 주도를 하면서 그렇게 내 비즈니스를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들일 수 있는 그런 본질 비즈니스를 강화하려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미 저희를 쓰고 계신 회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저희를 아셨다면은 한번 고이드 홈페이지 방문하시거나 여기 바로 뒤쪽에 있는 저희 고이드 부스에 방문을 하셔서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겪고 계신 그런 자금적 이슈 저희한테 얼마든지 말씀 주시면 저희가 정말 저희 일처럼 어깨동무하고 끝까지 옆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이드의 권영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